연예인 중에 유재석이라고 되게 오랫동안 이제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석만큼 잘 먹고 사는 이는 없죠. 그 옆에 있는 지석진도 아주 오랫동안 잘 하고 살죠. 김용만도 그러하고요. 이경규도 그러하고 박미선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좀 물갈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얘기하지만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오래오래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재석처럼 지내야 된다. 지석진처럼 지내야 된다. 박미선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저 뉴스를 제가 이제 폈습니다. 고난도 인생이다. 뭐 유재석이 지석진의 가늘고 길게 가는 예능 인생에 대해서 언급을 했답니다. 뭐 되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냐?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다. 동의합니다.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제일 어렵죠. 가늘고 길게 가다 그러면 가다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많은 생각들이.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좀씩 알아봐주고 이럴 때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금방 들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겸손해야 된다. 낮은 자세로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오래오래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바짝 바닥에 엎드리고 살아야죠. 나 잘났어.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잘 나가면 주변에 시샘합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2인자의 삶, 가려져 있는 삶이 되게 처량하고 한심해 보이지만 실제로 견제받지 않고 공격받지 않고 오래오래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잘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자산시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모험 걸어야 돼. 1억 가지고 10배인 10억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10억 가지고 1억 가지고도 아니죠. 500만원 가지고 20억 버는 법, 이런 얘기하죠. 그래? 내가 1억은 없어도 한 500만원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500만원은 마이너스 대출 받으면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500만원 가지고 나 10억 벌어볼래. 20억 벌어볼래. 이렇게 얘기하고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2억 빚지고 3억 빚지고 5억 빚져서 죽을 때까지 빚쟁이로 전락해서 씁쓸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면요, 저기 이제 골방에 가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암울하게 우울하게 살죠. 근데 보통 사람들 월급을 200을 받든 300을 받든 자신의 처지에 잘 적응하고 자기 범위 안에서 조금씩 저축하면서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식들에게도 그런 마음이나 태도를 물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 한 곳에 지그시 우직하게 살아가면서 삶을 잘 유지하고 가족 잘 건사하고 가끔씩 외식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산다라는 거죠. 저도 가늘고 길게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거든요. 22년째 직장생활만 하고 있는데 물론 직장을 몇 곳 옮겼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나름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잘나고 싶지도 않고 앞서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뒤쳐져 있다고 남들이 저를 조롱하든 뭘 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제 속도로 많이 더디고 한참 뒤에 이렇게 뒤쳐져 있어도 개의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제 속도로 저는 저의 정상을 갈 거기 때문이죠. 가늘고 길게 갈 거다라고 이미 다짐했습니다.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아니면 중국의 덩샤오핑,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인물들의 역사, 인생을 좋아라 합니다. 왜?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그 위인들의 생활 그리고 삶의 연대기를 흉내내고 싶은 마음도 조금씩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책도 내고 싶고 책도 많이 읽고 싶고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보고 싶고 많은 스토리들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뭐다? 누가 뭐라 그래도 건강도 잘 지키면서 매일같이 달리고 또 운동하면서 제 자신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 하나씩 둘씩 이뤄나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한 방에 말고요.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이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사는 삶은 제 겁니다. 남들이 저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우습게 보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제 인생이니까, 제 삶이니까. 그냥 제가 바라는 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살아낼 작정입니다. 잘 지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모두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저처럼 이단아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삶이 다양하니까요. 누군가는 저한테 그럽니다. 조롱하죠. 이거 유튜브 해가지고 광고비 얼마나 번다고. 그거 벌려고 그거 하냐라고 이렇게도 조롱합니다. 저한테 욕하는 사람도 많고요. 뭐 구독자도 안 많고 조회수도 얼마 안 되는데도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많은 거 압니다. 뭐 10명이 들으면 뭐 3, 4명은 저를 싫어하는 것도 알고요.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거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근데 확실한 건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늘고 길게 가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구독자가 10,000명도 되고 50,000명도 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안 오면 많은 거고요. 오면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유튜브만 그렇게 하냐? 아니요. 공부하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전부 다 그렇게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하고 싶다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나은 자세로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겠죠. 제가 이제 말이 많잖아요. 관종이잖아요. 말을 좀 줄여야 되겠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말 더 많이 섞지 않고 그냥 차단하고 할 말만 하는 게 좋겠더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다.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부쩍 듭니다. 부동산 PF든 가계대출이든 터질 것 같습니다. 터질 수밖에 없죠. 왜? 너무 거품들이 커졌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는 한국은행조차도 PF 대출이나 가계대출이 심각하다, 우려스럽다, DSR이 얼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7명 중에 1명이 DSR이 71%. 사실상 그들은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면 하반기에 시장 리스크 때문에 충당금 적립 얘기가 나오면 그냥 금리가 2, 3% 그냥 올라가면 그들은 그냥 올라간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200만 명이 아니라 400만 명, 500만 명, 600만 명이 경제적인 노예가 돼서 매우 비참하게 살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